발달지연 아이의 배변 훈련 방법과 다양한 음식 먹이기와 같은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으셨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사실 이게 완전히 해결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복개는 13살인데 지금도 120cm에 22kg이에요. 어릴 때는 이틀을 굶겨도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뇌 발달이 더디면 살기 위해서 먹는 그 본능마저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3, 4살 될 때까지는 매 끼니마다 아이의 팔, 다리를 결박하고 이유식을 입에 억지로 밀어 넣어서 먹였어요. 그러다가 유치원에 입학한 후에 숟가락 포크를 사용하게 되고 급식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밥 먹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게 식습관 잡는 데 꽤 도움이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이가 입을 벌려줘서 떠 먹이기가 좀 수월해졌고요. 그래도 여전히 먹는 양은 매우 적었어요. 그때만 해도 과자, 음료수, 사탕, 빵 같은 것들도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처음으로 배고프다는 표현을 했어요. 전 아이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걸 찾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때부터는 내가 억지로 밀어넣지 않아도 아이가 배고프면 먹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여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특별히 다양한 음식 먹이기, 많이 먹이기 같은 비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식사 때 밥을 차려놓고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먹게 둡니다. 그러다가 너무 덜 먹을 때는 남은 것들을 좀 떠서 먹여주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입을 벌리지 않으면 강제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먹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변 훈련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밤기저귀를 떼지 않았거든요. 처음 배변 훈련을 시작한 건 아이가 5살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기저귀를 벗기고 얇은 반바지 하나만 입히고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아이는 기저귀 찰 때 그랬듯이 대소변을 싸기 전에도 싼 후에도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저귀 찰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배변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바닥에 똥 떨어진 것들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있고 아이 바지가 젖은 걸 보고 나서야 싼 곳을 찾으면서 물걸레로 닦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는 바지가 축축하게 젖은 걸 느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직 배변 훈련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무렵이었는데 개학하기 전날 아이가 소변 싼 후에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말을 하지 못할 때였는데 아마 저한테 와서 옷을 잡아당기고 뭐 찡찡댔던 것 같아요. 여기 좀 봐. 나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표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그래 이거 복개가 쉬싼 거야. 이거 싸면 엄마한테 이렇게 지금처럼 달려와서 알려줘야 돼? 뭐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이가 뭔가가 마렵다고 느끼고 싸기 전에 엄마한테 와서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7살이 됐을 때 소변은 50% 정도, 대변은 10% 정도 미리 표현을 했고요. 카시트에 앉아있을 때는 싸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두꺼운 카시트를 벗겨내서 빠느라 정말 화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때 통합 어린이집에 다녔었는데 아이가 실수하면 똥을 한번 털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싸서 아이 가방에 넣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막 화도 나고 자괴감도 많이 들고 다시 기저귀를 채울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분이 싼 팬티 한 100개쯤 사서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 대변 실수하면 그냥 버리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싶은 거예요.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똥을 치우게 한다는 자체가 내 아이가 부족한 탓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잔뜩 주눅이 들어 있어서 그런 생각도 떠오르지가 않았었나 봐요. 내년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배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때로는 때리기도 했는데 별로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꼭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8살에는 특수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1년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살에 특수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소변은 가끔, 대변은 종종 실수를 하는 정도까지는 발전을 한 상태였어요. 특수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1학년 아이의 반 정도는 저희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라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배변 지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살이었는데요. 코로나로 학교에 거의 가지 않고 외출도 못하고 완전히 집에만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소변을 다 집에서 볼 수밖에 없고 저도 그 모든 상황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을 가봤더니 변기물이 약간 노랗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아이가 혼자서 소변을 보고 나온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을 알고 소변이 나오기 전 화장실에 가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다시 옷을 입고 나온 거죠. 엄청나게 길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스스로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어제까지 소변이 마려우면 엄마에게 와서 옷을 잡아당기던 아이였는데 오늘 갑자기 혼자 이 전체 과정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점점 혼자 해결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소변 실수가 거의 없고 화장실에 가기까지 한 5분 정도 참을 수도 있어요. 아직 뒤처리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학교에서는 대변을 본 후에 그냥 팬티를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똥 누고 뒤처리하기, 밤기저귀 떼기인데요. 이걸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가르쳐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우는 8년 동안 이만큼 발전해 왔고 제 비법은 그냥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